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임대사업자와 관련된 기사가 나왔는데요. 기사 내용이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미리 준비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당장 볼 내용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내용이어서 조회수가 많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꾸려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좋은 기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관련돼서 한 가지 공지를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보시면 제가 부동산 관련 데이터를 직접 받아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한 개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수집하고 또 가공하고 만들어내고 가시화시키는 곳들이 신문사도 있고 여러 기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사실 그 기관이 다양하다 보니까 본인 입맛에 맞는 데이터를 갖다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이럴 거예요. 난 그 누구보다 객관적이다. 난 그 누구보다 사실에 가깝다.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내 의견을 잠깐 접어두고 검증된 데이터를 갖다 쓴다고 하는데 그거 어려워요. 일단 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남들부터 싸잡아서 욕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인간이고 저는 동물이고 저는 감정의 동물이에요. 저는 이성적이지 않아요. 저는 감정적이에요. 저는 이제 사실 만나서 물론 이제 제가 못나서 그런 건 맞는데 나는 감정적이지 않다. 나는 일할 때는 이성적이다. 나는 감정을 배제하고 살아간다는 사람은 저는 거의 걸러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꼭 뒤통수 치더라고요. 왜냐면 사람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사람은 똑같이 배고프고 목마르고 돈 가지고 싶고 좋은 거 가지고 싶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여러분 회사 다니시면은 라인 없어요? 라인? 그 라인 있죠. 인맥 라인. 그게 이성적인 사람이 할 행동인가요? 아니요. 인간은 감성적이에요. 저도 감성적이다 보니까 어떤 기사나 데이터를 뽑았을 때 제가 원하는 걸 뽑았어요. 저 예전에 한동안 한국감정원 데이터 못 쓰겠다고 여러분한테 맨날 막 싫은 소리 했었잖아요. 나중에 이제 완전 시장이 7월달 이후에 바뀌니까 할 말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국감정원 얘기는 더 이상 안 해요. 근데 전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당시에 한국감정원 데이터에 대해서 저희 회사가 만들어 쓰는 데이터랑 아니 이게 어땠냐면은 이거 나중에 언젠가 좀 다룰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한국감정원 데이터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상승률이 2예요. 그럼 KB가 4예요. 2, 4 아니면 2, 3 심하면 2, 5 이런 식으로 상승률의 차이가 있는 거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냐면 샘플링을 다르게 하면 되니까. 어떤 단지를 넣고 어떤 단지를 빼고 뭐 아파트는 늘 건지 뺄 건지 정하면 되는 건데 어느 정도였냐면은 상승하고 있는데 마이너스가 뜬 거예요. 일정 시점부터 기억도 안 나요 이제. 그래서 이건 제가 선택을 해야 됐었어요 그때. 쓸지 말지. 여러분한테 한국감정원 자료를 쓰면은 마이너스 구간인 거예요 지금. 근데 현장은 오르고 있어요 진짜. 현장은 오르고 있는데 거래가 많진 않아요. 그래서 상승 중입니다라고 하려면 한국감정원 자료를 쓰면 안 돼. 근데 이게 제가 이제 먼저 공부하고 투자했던 선배님들한테 물어봤을 때 그분들은 이제 한국 부동산은 감정원 자료를 추천을 해주셨어요. 저도 옛날에 감정원 자료 갖다 공부했거든요. 근데 요새는 114랑 KB랑 감정원 자료 다 본단 말이에요. 근데 저 때 와서 지난 정권 때 바뀌어서 이게 완전 짬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시점부터는 완전 거꾸로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때부터 못 쓰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공지를 드린 거죠. 나는 한국 감정원 자료 안 쓴다. 그리고 일개 개인이 그 한국 부동산원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게 공공기관이고 거기 데이터를 가지고 국가에서 다 돌려쓰기 때문에 저 같은 일개 개인이 거기 데이터를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사실은. 국가가 잘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나 잘났다고 떠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데 못 쓰겠는 거예요. 그래서 못 씁니다. 안 씁니다. 저랑 안 맞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했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저도 제 입맛에 맞는 걸 갖다 씁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고 안 그렇다고 나는 뭐 객관적이라고 나는 뭐 시장의 흐름과 상관없이 난 이 자리에서 컨텐츠를 계속 얘기할 거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감정의 동물이고 제가 원하는 시장의 모습이 있고 제가 원하는 기사가 있고 좋다는 기사를 판별할 때도 제가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미리 인지하고 제 채널을 보시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려요. 뭐 저한테는 안 좋을 수 있지만 지금 이 분위기에서 아직까지 제 채널을 찾아주시는데 어떻게든 제가 도움을 드리는 게 도리에 맞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고 요 기사도 제 기준에서 굉장히 좋다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제 기준이라 함은 거의 다 제가 직접 해본 거죠. 옛날에 워낙 신중했던 성격이라서 제가 직접 해보지 않은 거를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강박적으로 안 좋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보면은 임대사업자 혜택 부활에 다시 안수가 등록해 말하라고 했는데 요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일단은 요거죠. 아파트까지 확대할까? 안 할까?
임대차 안정 기대인데 요게 좀 아쉬워요. 왜냐면 요건 좀 짚고 넘어가요, 여러분. 지금 임대사업자를 부활시키고 아파트를 끼워 넣네 만에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전세가가 어떻게 돼가고 있죠? 전세가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일부 지역은 심하게 내려가요. 임대차 3법이 올렸던 거 다시 토해내고 있다고 표현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말 같지도 않은 시정이죠. 전세가가 2배까지 올랐다가 반토막이 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전세가가 반토막 난 데는 없던데 있어요, 여러분. 인천에 가도 있고 대구에 가도 있고 전세가 고점 대비 반토막 났어요. 3중 가격의 의미가 없어지고 있는 중이죠. 물론 개개인별로 기존에 비싸게 계약했으면 할 말이 없지만 어쨌건 그렇게 돼가고 있는데 이게 참 좋은 게 뭐냐면 지금 월세 시장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참 한국 국민들이 위대한 게 뭐냐면 월세가 이 정도로 가파르게 오르면 사람들이 죽는 소리를 하거든요. 근데 안 해요. 저 되게 신기해요, 여러분. 외국은 월세가 가파르게 오르면은 정치에 직관적으로 안 좋은 부정적 영향을 미쳐요. 왜 그러냐? 내가 월급이 300인데 월세를 100 내다가 이제 200을 내요. 그러면 쓸 돈이 없잖아요. 가처분 소득이 없어지는데 인생의 퀄리티가 확 내려가잖아요. 그 와중에 물가 오르면 끝이거든요. 근데도 별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어쨌건 정부에서는 임대사업자를 살려서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고 했는데 누가 봐도 이건 전세를 노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나눠봐야 돼요. 지금은 단순화시킬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꼬일 대로 꼬여서. 자, 정부가 멀리 보는 정부가 있고 가까이 보는 정부가 있잖아요. 가까이 보는 정부면 지금 월세를 노리는 게 맞아요. 전세는 노릴 필요가 없는데 멀리 보면 월세 시장이 과열화되면은 언젠가 그 다음에는 전세 시장이다. 또는 월세가 과열화되거나 지금 전세 시장이 인기가 없는 이유인 고금리 시대가 장막을 내리면은 또 전세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선빵을 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쭉 내려보시면은 예전에 이렇게 변한 혜택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어쨌건 지금 정부가 임대차 사업을 도입하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세 개 다가 아니라 셋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셋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첫 번째, 당장에 월세 올라가는 거 무서워서. 두 번째, 월세 올라가는 것도 마음에 안 들지만 나중에 전세 시장 문제 될까봐. 그게 총선 타이밍이랑 맞물릴까봐. 세 번째, 제가 생각하는 이유인데요. 지금 정부가 그렇게까지 할까요? 부총리님, 추경호 장관님이죠. 기재부 장관님이라면 모를까. 지금 실무자들이 이 정도까지 내다보는지는 저는 정말 모르겠거든요. 근데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니죠. 그 사람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닌데, 세 번째,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거래량. 거래량을 살려야 되니까 집을 살 사람이 없잖아요. 집을 살 사람은 없는데, 다주택자를 풀어줄 수는 없고, 거래는 좀 살리고 싶은데, 그럼 방법이 뭐가 있죠? 맞아요.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임대사업자를 풀어서 임대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맞습니다만 그게 어폐가 있는 게 뭐냐면 기존 정부랑 현 정부 초입의 국토부 장관님이 말씀하신 그토록 혐오하는 사회 적폐인 투기꾼을 양성하는 거예요. 맞죠? 집을 사서 전세를 놓는 사람, 집을 사서 월세를 놓는 사람, 이 행위를 반복하는 사람이 뭐예요? 투기꾼 적폐인데 지금 양성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전세가 내려가고 있는데 왜 하겠어요? 거래량을 살리려고 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현 정권에서 안 했겠죠. 전 정권이 한 거라고 얘기하고 싶을 거예요. 강원도 지사님처럼. 그런데 이미 임대사업자들은 진짜 뒤통수를 여러 대 시게 맞았어요. 꽝꽝꽝꽝 맞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사람들이 모를 거란 말이에요. 임대사업자를 오랫동안 등록하고 운영을 해보고 뒤통수를 맞아본 사람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마이클 타이슨이 한 얘기 있잖아요. 처음 맞기 전까진 그럴싸한 계획이 있다고. 맞은 사람만 아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임대사업자는 제가 그때 당시에 투자할 때 저한테 조언을 많이 해주신 선배님이 한 얘기가 있어요. 임대사업자 제도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이게 너무 길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 당시 5년짜리 단기로 다 묶었는데 그분도 피해 나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8년짜리가 아니라 사실은 지금은 없어진 거나 다름이 없는데 중공공이라고 10년짜리가 있었어요. 8년짜리인데 플러스 1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비과세거든요. 근데 그 선배가 이 얘기를 했어요. 여태까지 부동산 역사를 봤을 때 이 기간이 너무 길다는 거예요. 이 시간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정권이 기본으로 두세 개가 바뀌어야 되는 건데 이 기간을 못 믿겠다는 건데 진짜 그렇게 됐어요. 옛날에도 뒤통수 친 정권이 있었고 문제는 뭐냐면 그분들은 뒤통수 친다고 생각 안 한다는 거죠. 여론에 맞게 움직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임대사업자가 나왔을 때 해라 말라가 아니라 비교를 해야 돼요. 전 일단 추천하고 싶진 않은데 지금까지 봤을 때, 지금까지 속여온 걸 봤을 때 여러분 제가 물론 뭐 제 주장이긴 하겠지만 속인 거 맞아요. 뒤통수 말이 바뀌었어요. 참고로 그 10년짜리 갑자기 없어졌어요. 8년짜리 80% 비과세밖에 없고 아시겠지만 그 80% 그 장특공제밖에 없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앞으로 나온 임대사업자가 기간을 놓고 봤을 때 내가 이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제일 힘든 분들이 뭐냐면 임대사업자 물건을 여러 개 등록하신 분들, 여러 개 등록하고 8년을 버티기로 하신 분들 있죠. 이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게 부기부 등기 이거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보증보험 있었어요? 없었어요. 과태료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전혀 없던 것들이 계속 생긴 건데 일단 임대사업자로 묶여 있으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올 것도 기간 대비, 변동성 대비, 내가 감등 가능한 물건의 개수 대비, 얼마나 하고 싶은지 대비, 내가 얻을 게 있는지를 한번 보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은 여태까지 혜택이 없어진 과정, 또 추가된 과정, 규제가 더 더해진 과정들을 다 그려놓고 있는데 요 네이버 기사인데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정리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임대사업자가 일단 아파트를 포함해서 제대로 부활하는지 봐야 되는데 저는 일단 반신반의해요. 큰 기대는 안 하고 있는데 국토부 장관님이 하시는 말씀을 봤을 때는 큰 기대 전혀 안 하고요. 뭐냐면은 적절한 월세 수익에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다 그랬는데 그런 것 때문에 할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추경호 장관님이 기존에 커리어가 있으신데 그분 여태까지 커리어 발자취를 봤을 때는 현 시장을 이해하고 거래량을 살리기 위해서 만약에 할 거라면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봐야 알아요. 진짜 나와봐야 알아요. 구색 맞추기인지 아니면 진짜 거래량 살리기인지. 거래량 살리기면 상당히 잘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잘 나온다 하더라도 미리 임대사업을 해본 사람들한테 조언을 구해서 그리고 내가 감당 가능한 거, 내가 믿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잘 조율해서 하는 정도면 되는 거지. 이게 섣불리 했다가 거기 써져 있는 혜택 다 믿고 했다가는 기존에 했던 사람들처럼 뒤통수 맞기 딱 좋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나왔을 때 잘 지켜보셔야 돼요. 요거는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시장 자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있고 여러분한테 혜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제가 지켜봤을 때는 믿음이 안 가요. 전 진짜 믿음이 안 가거든요. 김현미 장관님이 되게 예쁜 음악 깔고 CF 딱 영상 돈 써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임대사업자 가입을 하셔라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뒤통수를 쇠파이프로 갈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그 정도로 말을 바꿨어요. 이거 잘못하면 과태료 몇 천만 원씩 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부기부 등기 뭔지도 좀 생소하시죠? 임대사업자임을 등기를 시켜야 돼요. 그럼 그게 공짜예요, 여러분? 돈 들잖아요. 아, 간단하다고요? 바빠 죽겠는데, 사람들. 바빠 죽겠는데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책임만 물어요. 혜택은 없어요. 지금 아파트 시세 안 좋고 하락하고 있잖아요. 이거 다 알아서 버텨내야 돼요. 부동산 하락하고 분위기 안 좋을 때는 100%, 120% 본인 책임이에요. 부동산 올라가잖아요. 본인이 가진 여태까지 했던 거의 혜택의 절반은 국가가 가져가요. 이래서 부동산이 힘든 거고 불로소득이 아닌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게 무슨 불로소득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나온 게 어떠냐에 따라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선택폭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확인해 보시고 어떻게 나오면 어떻게 하겠다고 미리 잘 생각을 해 놓으시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기준점에 맞춰서 이게 얼마나 잘 나왔는지를 보고 비교한 다음에 내 포트폴리오랑 비교한 다음에 멀리 내다보고 결정을 해야 될 거예요. 왜냐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한동안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걸 후회한 분들도 나왔었거든요. 여러분 보시면 주택가입연금이잖아요. 주택연금. 주택연금도 가입했다가 해지했다가 가입량이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잖아요. 이것도 그럴 수 있거든요. 한번 나왔을 때 잘 봐야 돼요. 왜냐면 상생임대도 이제 끝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 미리 말씀드리고 싶어서 좀 영상을 남겨봤습니다.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